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멋진 무기,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아마 밀리터리 마니아 분들은 사진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인도 해군 사진 하면 반드시 나오는 군함이에요. 자, 인도 최초의 방공 구축함입니다. 함대 방공 구축함이에요. 델리급. 그런데 점점점. 자, 그런 데가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유일의 항공모함 보유국이었던 이 인도 해군은 고민에 휩싸였어요. 1970년도인데, 야, 항공모함이 있으면 당연히 이 호위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죠. 뭐 당연한 거죠.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호위함이 있어야죠. 그 보호는 적 군함으로부터 또 적 잠수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 인도는 이 항공모함을 아주 오래도록 썼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항공모함 이름은 비크란트예요. 비크란트. 2차 대전 직후에 또 독립하고 나서 거의 뭐 바로 영국으로부터 도입한 항공모함이고 영국이 줬어요. 그리고 이 비크란트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비라트라는 항공모함을 또 도입해서 썼다가, 그리고 이제 이 비라트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소련에서 만들다가 완성을 하지 않았던 키예프급 항공 순항함이죠. 사실은 뭐 항공모함인데 그 키예프급 4번함을 사가지고 이제 개조해서 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나중에 도입을 했죠. 그게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비크람 마디티아, 여기다가 미그 29K 전투기 얹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국산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는데 그 항공모함 이름이 지금 비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비크란트 이름이 돌고 돌아서 다시 지금 21세기에 새로 만들고 있는 그 항공모함의 이름으로 다시 갖다 붙입니다.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름인 것 같아요. 인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항모가 있으면 당연히 그 항모를 호위할 수 있는 호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위함 만드는 사업을 하죠. 자, 그래서 항모 호위를 위해서 소련에서 들어온 이 라지푸트급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뭐야 이거? 1982년도인데 소련의 카신급이라고 하는 한 4,600톤 정도 되는 중형 호위함을 들여왔어요. 들여와서 이렇게 좋아하고 쓰는데 포클랜드 전쟁이 1982년도에 터져버린 겁니다. 4월 달에 TV를 보니까 영국의 호위함 셰필드가 액조세 미사일 한 방 맞고 침몰하는 걸 본 겁니다. 이야, 이거는 이 라지푸트 이거 안 되겠다. 왜냐? 이 라지푸트는 전형적으로 1970년대형 군함이에요. 그러니까 함대함 미사일을 딱 이렇게 스틱스 미사일 딱 갖다 놓고 해서 이 함대함 미사일 가지고 적의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뭐 이 함대함 미사일 요격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에는 여기 지금 볼록하게 보이는 거 요거. 요게 이제 SA3의 단장형 발사기인데 SA3라고 사거리가 한 30km 되는 단거리 그 지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북한에도 일부 있는데 그 SA3 미사일을 군함에다 장착한 거예요. 단장이니까 한 발만 쏠 수 있습니다. 자, 이 군함 속에 SA3는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사일 발사관은 한 발만 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있으면 밑에서 미사일이 촥 올라와서 장전이 딱 돼요. 그럼 탁 해서 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미사일 발사관 수직으로 다시 서서 탁 내리면은 다시 지하에 있는 미사일이 착 올라서 딱 장전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쏘고, 이런 이제 단장형 발사기니까 아무래도 이 적 항공기에 대해서는 뭐 항공기 한두 대에 대해서는 교전을 할 수 있지만 마구마구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SA3 미사일 자체가 굉장히 구형 미사일이다 보니까 뭐 지력 유도 방식이고 아주 구형 미사일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함대함 미사일 요격하고 이런 수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걸 안 되겠다. 셰필드 저렇게 깨지는 거 보니까 우리 항모 지키려고 하면은 방공함이 있어야 되겠네. 제대로 된 방공함이 있어야 되겠어.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인도는 독자적으로 국산 군함 만드는 사업을 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다바리급이라고 하는 미사일 호위함을, 역시 여기에도 이제 함대함 미사일 스틱스 이런 거 탁 네발 달아가지고 함대함 공격 능력을 딱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 호위함을 9척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예산 몰아서 함대 방공함, 항공모함을 지킬 수 있는 방공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고다바리급 미사일 호위함을 세척해서 스톱시켜버려요.
그러니까 6척 그냥 스톱. 그 예산 몰아서 지금 방공함 만들어야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고다바리급 같은 경우는 영국의 한 3,000톤급 되는 호위함을 이렇게 짝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인도가 국산이다 하고 지금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새로 방공함 만들자. 이런 위기감을 이제 해군이 가지고, 자, 미소 강대국 부럽지 않은 고성능 방공 구축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도 해군 본부님이 인도 해군 설계국 DGND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니네 그 고다바리급 개발한다고 고생 많았다. 근데 상황이 좀 바뀌어서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인도 해군 설계국이, 아니 우리가 국산 전투함 만든다고 그렇게 밤낮으로 고생했는데 하루아침에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이제 불평을 하니까, 야, 말은 똑바로 하자. 니네 그거 영국제 린드급 짝퉁 그 니기리급 조금 뜯어고치고 국산 드립친 거 아니야?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일 똑바로 안 하면 니네 일감 전부 취소하고 소련에서 그냥 배 직도에 펴버린다. 그래서 이제 아유 그 참 성님도 성격 급하시기는, 아유 저희가 뭐 안 한대요. ROC 요거 섞는 거 좀 불러주세요.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 해군이, 야 니네 이번에 영국 셰필드함 깨지는 거 봤지? 저번에 발주했던 그 타입 15 사업 대폭 수정해가지고 배수량 왕창 키우고 고성능 레이더 그리고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싣는 대형 방공함 만들어야 되겠다. 가능하지? 할 수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입 15라고 하는 사업을 또 나름 대형 군함 건조 사업을 또 이 고다바리급과는 별개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고다바리급을 취소한 나머지 6척을 취소한 그 예산을 다 밀어넣어 줘가지고 이걸 아주 강력한 함대 방공함으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됐어요. 그 고다바리급의 원형이 영국의 린더라고 하는 급인데 짝퉁이 니기리급, 이름이 좀 이상하죠. 니기리급. 자, 완성하고 보니까 구식이에요. 델리급입니다. 수정 요구 후에 진수 직전까지 무려 9년이나 걸린 설계 작업입니다. 1982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이제 건조 스타트 해가지고 하는데 91년도에 진수를 합니다. 그러다 진수 직전까지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설계 바꾸고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해서 건조 스타트를 해서 무려 9년 만에 진수를 했는데, 진수 또 뭐 취획이 아니고 진수를 했는데 그 중간까지 계속 수정을 합니다. 자, 일단 나왔어요. 만재 배수량 한 6,200톤. 꽤 크죠. 크기는 길이가 163m, 꽤 깁니다. 폭은 17m. 추진 방식은 코가그. 이거 뭐냐면 가스터빈 앤 가스터빈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가스터빈 2대로 가다가 그리고 이제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가스터빈 2대를 더 가동시켜 가지고 힘을 더 받게 만들어서 이제 가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터빈밖에 없으니까 연비는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최대 속도는 가스터빈이 많다 보니까 32노트, 그리고 자동화라고는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승조원은 무려 350명. 비슷한 덩치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이 승조원이 한 250명 정도 되니까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보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도 않으면서 인원은 100명이나 더 많아요. 자, 여기 무장을 보면 KH-35E 우란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우란 함대함 미사일이 무려 16발, 그리고 SAN-12 이 함대공 미사일 48발. 이게 이제 지금 러시아가 만들고 있는 부크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군함에다 심은 거예요. 이 부크 미사일 같은 경우는 50km를 날아가기 때문에 이 델리급의 방공 능력도 최대 사정이 50km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K-630 30mm 벌컨식 기관포, 그걸 갖다가 이제 최종 요격 체계로 해서 CIWS인데 그거 2기 앞뒤로. 그리고 이제 대잠 로켓 RBU-6000이죠. 우리는 한국 해군은 대잠 로켓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러시아로부터 파생된 해군, 중국, 인도 이런 데는 대잠 로켓이 있어요. 바로 이제 RBU-6000이죠. 이걸 이제 또 2기를 장착을 하고, 정말 황당하게도 함 중간에 여기에 중어뢰 5발을 또 장착을 해놨습니다. 경어뢰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군함에 그 청상어 경어뢰를 지금 갖다 놨는데 여기는 중어뢰를 갖다 놨어요.
왜 중어뢰를 갖다 놨는지, 왜냐하면 러시아가 경어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중어뢰 533mm짜리 5발도 저기다 꽂아놨어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 이게 뭐 좀 제대로 된 건가? 조금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술을 해가지고 이제 취역 작업을 합니다. 취역을 하는 데까지 무려 6년이나 걸렸어요. 계속 또 고칩니다.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했다 보니까 또 이거 좀 제대로 안 돼서 또 수리하고 해가지고 6년이나 걸린 전략화예요. 그래도 국뽕에 취하는 거예요. 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인도의 자랑, 델리급 샨티 너무 좋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인도 해군의 뭐 거의 대부분의 사진에 다 등장합니다. 사진 찍어 홍보하고 동영상 찍어서 홍보하고 너무너무 좋아 샨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수 후에 6년이나 전력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조 작업을 9년이나 했으니까 15년 걸린 거예요. 건조 스타트 해가지고 15년 동안 걸렸어요. 뭐 아준 전차나 테다스 전투기처럼 30년 걸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아주 오래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97년도에 전력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 그러면은 전 세계는 이제 이지스로 그냥 막 도배가 되는 시절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도 공고급 이지스-3 이거 내척을 딱 가지고 있는 그 시기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이제 기술 도입해서 만들었던 러시아도 이제는 부크 가지고 하지 않고 함대공 미사일을 S-300 가지고 함대공 미사일을 만들어서 사거리 150km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제 미국으로부터 파생된 나라들은 역시 SM-2 미사일 또 사거리 150km를 구현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만들고 있었던 우리 춘봉 인순신함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죠. 이것도 사거리 SM-2 사거리 150km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1997년도 치고는 세계 표준에는 미달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당시 존재하던 모든 함대 방공함 중에서는 가장 저성능의 방공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시기에 같이 나왔던 우리 광개토 대왕함 보다는 훨씬 더 그 방공 능력이 좋죠. 그렇지만은 광개토 대왕함은 함대 방공함이 아니에요. 자함 방어. 그러니까 나만 막으면 돼 하는 그 방공함이고 여기는 이 항공모함을 막아줘야 되는 함대 방공함인데 이렇게 당시로서는 세계 최저성능의 방공함이었어요. 레이더가 여기 있는 이 삐뚤하게 되어 있는 이 탐색 레이더가 230km까지 보고 그리고 부크 미사일의 사거리가 50km니까 50km에서 4개 표적과 동시 교전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아쉽죠. 그렇게 해서 인도도 야 이거 아쉽다 안되겠다 해가지고 2000년대 들어와서 신속하게 후속함 건조 계획을 세우죠. 자 그래서 앞에서는 막 국뽕을 야 우리 샨티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제 이게 함대 방공 성능이 너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 러시아 쟤들 못 믿겠어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SOS를 쳐요. 그렇게 해서 여기 533mm 대형 중어뢰 보이죠. 여기다가 이스라엘과 협업을 해서 아주 짧은 사거리 12km 정도 날아가는 함대공 미사일 수직발사관 16개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함대공 미사일을 32발을 실어요. 여기 16개 저기 16개 이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바락이라고 하는 미사일 16발 16발 사거리 12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해군의 램이라고 하는 미사일 달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최종 요격 체계 중에 하나로 그 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또 생존 능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후속함 콜카타라는 후속함을 만드는데 이거예요. 이건 딱 보기에도 뭔가 레이더나 이런 게 좀 대단해 보이죠. 그래서 이 콜카타급이 형님은 이제 좀 들어가서 쉬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리급 지금 일본함이 취역한 지는 불과 20여 년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성능으로는 정말 뭐 세계의 방공함 중에서는 최저 성능의 이 델리급인데 아무튼 이 콜카타가 제대로 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이 콜카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알기 쉬운 무기백과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해군 최초의 함대 방공함 델리급 구축함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